이번 52번째 편은 양자 컴퓨팅 개발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중첩과 얽힘을 기반으로 구현하는 양자 컴퓨터는 최근 구글, IBM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 발표가 있으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범용성을 가지는 만능 양자 컴퓨터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고 일부 양자 계산을 수행하여 양자 우월에 도달하는 비만능 양자 컴퓨터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우월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고전적 컴퓨터의 성능을 추월하는 어닐링형 비고전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로 세 종류의 양자 컴퓨터의 현황을 소개하고 양자 컴퓨팅 개발의 제약과 미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9, 50, 51편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구현되는 원리와 구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양자 이론이 확립된 지 거의 100년 가까이 되지만 응용의 하나인 양자 컴퓨팅은 1960, 70년대 양자 얽힘에 대한 이론과 실험을 배경으로 1980년 이후 구현 가능성이 제한되었고 최근에 와서 구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서 고전적인 개념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컴퓨터로 거의 불가능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증거 정도를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하드웨어에서도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방법이 미래에 정착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한 쇼 알고리즘, 그로버 알고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되었지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만능 양자 컴퓨터는 개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전적 컴퓨팅과 구별되는 양자 컴퓨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양자 컴퓨팅 연구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팅과 그를 이용한 계산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2000년 당시 IBM에 있던 디 빈센조는 5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첫째로 힐베르트 공간을 정확히 표현하는 별개의 큐비트를 다루고 시스템의 큐비트 수를 정확히 셀 수 있는 기능과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함된 큐비트는 명확하게 계산 기저가 되는 초기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0과 1 상태에서 전부 0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스템이 외부와 격리되어 시스템의 큐비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작은 양의 상태가 소멸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결 어긋남이 일어나기 전에 연산을 유지할 수 있어 상태가 바뀌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스템이 양자 계산을 수행하는 유니터리 연산자를 큐비트 상태에 적용하여 양자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2개 이상의 동시에 적용하기도 해야 하므로 큐비트들 간에 얽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다른 것을 방해하지 않고 큐비트를 하나씩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양자 통신에 관해서도 2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정지된 큐비트와 이동 큐비트가 교환될 수 있는 능력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 큐비트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만능 양자 컴퓨터, 비만능 양자 컴퓨터, 비고전 컴퓨터입니다. 만능 양자 컴퓨터는 충분한 양자 큐비트로 에러를 정정하면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완벽한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에러 내성 컴퓨터라고도 합니다.
만능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면 양자 우월을 달성하면서도 범용 컴퓨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직 넘어야 할 이론적 기술적 장벽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언제 극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비만능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의 우위성을 보이는 일부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2018년 켈텍의 양자정보물질연구소장인 프레스킬이 명명한 에러 보유 중규모 양자 컴퓨터로 니스크라고 하는 에러 내성이 없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의 컴퓨터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구글의 시커모어나 IBM의 이글이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50에서 수백 큐비트를 가진 시스템으로 양자연산에서 0.1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에러가 발생하는데 거의 정정할 수 없고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양자 우월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프레스킬은 현재 니스크 시대라 하였고 양자 우월이라는 단어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언급한 두 종류의 컴퓨터는 앞선 편에서 원리와 구현 방법에서 설명한 큐비트에 의한 양자 게이트와 그의 조합인 양자 회로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양자 회로 모형 컴퓨터로 이 둘을 만능형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비고전 컴퓨터인데 역시 양자역학 특유의 물리 상태를 이용해 계산하는데 고전 컴퓨터에 대하여 양자 우월을 보이지 않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계산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통계역학에서 물질의 상전이나 임계 현상을 기술하는 이징이 제안한 이징 모형에 기반하여 기저 상태를 계산할 목적에 특화한 것으로 문제를 이징 모형으로 변환하여 풀게 됩니다. 2011년 D-웨이브 시스템이라는 캐나다의 벤처 기업이 상용화했고 후에 구글과 나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조합 최적화 문제에 특화된 것으로 통계역학적 모사 방법을 차용하고 범용의 양자 컴퓨터는 아닙니다. 통계역학은 온도, 압력과 같은 거시적인 물체의 성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입자 성질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징 모형은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격자 모양으로 배치되고 각 입자는 스핀에 의한 작은 자석과 같은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고체의 자기성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찾는다거나 어떤 외부 조건을 가질 때의 스핀 배열을 찾아 거시 성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활용하면 입자의 스핀은 양자 비트라 할 수 있으므로 이징 모델의 스핀은 큐비트가 됩니다. 따라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형태를 이징 모형의 격자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징 모형의 스핀 상호작용을 큐비트의 상호작용으로 할당하고 문제의 형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찾는다고 하면 기저 상태의 스핀 조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양자 어닐링 컴퓨터는 조합 최적화에 특화된 비고전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량 최적화 문제 등 다양한 조합 최적화 문제는 고전적 컴퓨터로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만능형 컴퓨터보다 늦게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연구와 구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더 빨리 접근하여 이미 상용화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D-웨이브뿐 아니라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구글, 일본의 정부연구소, NEC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D-Wave는 이미 나사 등에 상용화된 어닐링 컴퓨터를 공급했으며 2020년 9월 페가수스 칩을 사용하는 5000 큐빗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어닐링 양자 컴퓨터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전적 컴퓨터보다 더 빠른지 아직 불분명하고 현재 초전도 회로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만능형과 같이 열 노이즈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만능형 양자 컴퓨터는 아직 리스크 상태에 있지만 초전도형 하드웨어 선두주자는 IBM의 이글, 구글의 시커모,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주총지로 양자 우월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경쟁적 구도는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IBM은 2023년 1121큐비트의 콘도르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은 시커모 칩이 범용성이면서 만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실제 문제 해결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실용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팀은 광자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인 지우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온 트랩형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회사로 역시 거대 기업 허니웰은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양자 컴퓨팅 자회사인 허니웰 퀀텀 솔루션과 영국의 회사인 케임브리지 퀀텀과 통합하여 퀀티늄을 설립한다고 며칠 전인 12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온 트랩형은 레이저 냉각 방식에 의하여 이온을 가두어 정렬시키고 고체의 효능과 유사하게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만드는 방식으로 2015년 설립된 벤처형 회사 아이언큐의 수석과학자 문로가 그의 지도교수 와인랜드와 1995년 처음 2개의 큐비트로 실험에 성공한 방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이언큐는 양자 컴퓨터 회사로 처음 올해 상장하였고 10월 초 13큐비트 에러 내성 양자 컴퓨팅의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IBM 출신의 리게티가 2013년 설립한 리게티 컴퓨팅은 곧 상장 예정으로 2026년까지 4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T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00년대부터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초전도형과 이온 트랩형이 아닌 토폴로지컬형 초전도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학 이론인 매듭 그룹 이론을 애니온이라는 준 입자의 궤적과 대입시켜 양자 컴퓨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에러 내성이 가장 뛰어난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애니온의 한 형태인 마요나라 입자의 발견을 발표했으나 최근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구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고전적 컴퓨터와 같이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는 만능 컴퓨터의 경우 에러 내성을 포함해야 하는데 연구는 초보적 수준에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이언큐가 에러 내성을 가진 논리 게이트의 구현을 발표하였지만 듀렉은 현재 에러 내성에 제한된 방안은 하드웨어 구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개의 큐비트당 1000개 정도의 큐비트가 에러 수정에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100만 분의 1 수준 에러 내성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 언급했고 물리학자들 중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맞음 시간도 양자 컴퓨팅의 주요한 장벽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긴 결맞음 시간이 필요한데 하드웨어의 외부로부터뿐 아니라 내부의 큐비트 자체도 격자 진동 등 결맞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고 큐비트 수가 증가될수록 결맞음을 유지하는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프레스킬은 양자 컴퓨팅은 획기적 개선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암호 분야에서 개발된 효 알고리즘은 만능 양자 컴퓨터가 개발 전에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으로 만능 양자 컴퓨팅은 요원함을 가정하면 디스크형 양자 컴퓨터로 고전적 컴퓨터보다 월등 우수한 몇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양자 컴퓨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많은 데이터를 양자 컴퓨터의 병렬 처리 능력으로 AI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양자화학 계산입니다. 새로운 재료나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것이 원자나 분자 구조와 성질 사이의 관계입니다. 현재 고전적 컴퓨터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사 방법은 원자나 분자의 구성 입자들을 마치 강체구로 가정하고 입자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상호작용으로 대입하여 고전역학적 방법으로 구조와 성질을 근사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분자의 구조는 하트리 포크 방법과 같은 순수한 양자역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고전적 컴퓨터로는 제한적입니다. 1980년대 파인만이 양자역학적 계산을 양자 컴퓨팅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와 같이 고전적 컴퓨터로 거의 불가능한 복잡한 양자화학 계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물질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하버드 출신 학자들이 설립한 자파타 컴퓨팅은 머신러닝과 양자화학 계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리스크 양자 컴퓨터로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나 양자 어닐링 컴퓨터에 의하여 양자 우월에는 못 미치더라도 고전적 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1제타바이트가 안 되는 정도로 이는 이진법으로 표시하면 2의 70승으로 70큐비트의 완벽한 양자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2의 300승은 10의 90승 정도로 우리가 아는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보다 큰 수인데 300큐비트의 완벽하게 얽힌 양자 컴퓨터로 이들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은 큐비트의 수 이상의 훨씬 중요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920년 양자 이론이 확립되고 디지털 논리 게이트가 반도체에 의하여 처음 구현되는 것이 1950년, 60년대이고 1980년대 이후 IC에 의한 디지털 컴퓨터가 대중들에게도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핸드폰과 같은 첨단 IT 기기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기본 아이디어는 1935년 아인슈타인의 EPR 논문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얽힘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1960년, 70년대이고 이를 응용하여 양자 컴퓨팅은 199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 초기 상태가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컴퓨터 발전 과정에 1950년, 60년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구현의 어려움을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결국 극복하고 해결할 것입니다만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 편으로 양자 얽힘을 응용하는 양자 전송,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이 쉽게 깨지는 상태인 상온에서 양자 현상이 나타나는 생명 현상의 양자 생물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양자 컴퓨터에는 만능 양자 컴퓨터와 비만능 양자 컴퓨터의 만능형 양자 컴퓨터와 어닐링형의 비고전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구현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초전도형이 구글, IBM 등에서 시도되면서 1000큐빗 이상을 구현하였고 이온 트랩형은 허니웰, 아이온큐 등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양자화학 계산, 최적화 문제에 실용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만능 양자 컴퓨팅 달성을 위한 에러 내성 구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양자 현상은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절대온도 0도 근처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이는데 생명체에서 상온에서 양자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현상들이 관찰되었고 이 분야를 양자 생물학이라 하는데 다음 53편이 첫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